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을 넘긴 서울 봉천동에 사는 젊은 할아버지입니다. 한평생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시니어 모델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모델이라고 소개하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요새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저 같은 사람도 모델을 할 수 있더군요. 1년 가까이 학원에 등록해 배우고 지난달에 처음 홈쇼핑 시험 모델에 나갔어요. 한마디로 초짜 신인입니다. 학원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갔는데도 카메라 앞에 서니 벌벌 떨리더군요. 그렇지만 선배 모델과 호흡을 맞추며 최선을 다했더니 방송이 그런대로 잘 나갔어요. 아들, 며느리, 친구들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저 또한 신바람이 났습니다. 꼭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 열병을 앓던 때는 길이 없더니 이제야 제게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이 나가고 며칠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아내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모를 리 없겠죠. 제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내와 저는 45년 전 겨울에 만났습니다. 저는 잘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로 상경한 철없는 20대였어요. 영화를 좋아해서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외모가 좀 남다르긴 했어요. 흰 피부에 큰 눈, 높은 코, 요새 배우로 따지면 다니엘 헨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제 딸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열정 하나만 갖고 무작정 충무로로 진출했지만 일은 잘 안 풀렸어요. 배역을 따내기는커녕 나쁜 일을 안 당하면 다행이었으니까요. 영화 감독이나 관계자를 만나기도 어려웠고 만나도 사기를 당하기 십상이었죠. 어렵게 영화판에 들어가도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저한테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배우 지망생들끼리 같은 대화를 해봐도 딱 알겠더군요. 아, 타고난 게 있어야 하는가 보다. 알면서도 젊은 혈기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 눈에도 안 될 게 보이는데도 당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역을 따낼 때까지 버티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중국집 배달을 알아보다가 몸이 다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종로 음악 다방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홀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일 담당이었죠. 사장님은 옥장사를 크게 하시면서 음악 다방까지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 수완이 좋다고 통이 참 크신 분이었죠. 지낼 곳이 없다고 홀에서 자도 되겠다고 물으니 허락해 주셨어요. 일을 시작한 첫날 사장님이 불쑥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김근, 혹시 DJ 할 생각 없나? 네? DJ요? 아이, 지금 DJ 최군이 군에 입대를 해.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골치가 아프네. 오는 사람마다 영 별로라서. 김군이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목소리도 좋고 배우 지망생이라며 멘트 같은 것도 잘할 거 아니야. 어때? 생각 있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정하자는 건 아니고 내일 최군 오면 같이 의논 좀 하지. 그날 밤 홀의 가죽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유행가며 팝은 이미 줄줄이 깨고 있었어요. DJ가 될 기회가 생기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수입도 허드렛일 하는 종업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들뜬 마음에 저녁도 굶고 뒤척이는데 배가 고파왔어요. 주방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술을 마시니 잠이 쏟아져 설거지도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내 주방을 이따위로 해놨어?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고 자는데 누가 막 저를 흔들었어요. 신입이야? 주방 개판 쳐놓고 잔 사람이? 뭐예요, 사람 자는데. 배고파서 라면 좀 먹었어요. 왜요? 어젯밤 내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했어. 도둑고양이처럼 밥을 먹었으면 싹 치워놔야 할 거 아니야. 눈칫밥 신세면 분수에 맞게 굴어야지.
저는 주방 이모의 막말에 벌떡 일어나 대들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저는 뒤통수를 3개 얻어맞았어요. 왜 때려? 나이 많으면 다야? 넌 위아래도 없냐?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몇 살인데 그래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 40 넘었거든. 꼬박꼬박 존댓말해라, 좋은 말 할 때. 그때 홀서빙하는 영애와 DJ 채영이 들어오더군요. 상황을 대충 보더니 채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김구나, 너 잘못 걸렸어. 이모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 쌀 한 톨도 못 얻어먹는다고. 에이씨, 굶고 말지. 치사스럽게. 뭐 치사스럽게? 야, 너 앞으로 두고 보자. 쩔쩔 굶으면서도 그런 얘기 나오나 보자고 어디. 영애는 재미있는 구경 났다는 듯 웃고 채영은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빨리 사가라고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성격이 보통 아니고 여기 터줏대감이라며 밑보여봤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였어요. 사장님과 친척 관계라 잘릴 일도 없고 손도 빠르고 일도 잘한다는 거였어요. 다방 위층에 사는데 사장님 안 계실 때는 책임자나 마찬가지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잘못했다 싶었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주전자에 물부터 끓이는 주방 이모 뒤에 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주방 더럽히지 않을게요. 잘못했습니다. 알면 됐어. 설거지 빨리 해놓고 나가. 바쁘니까. 네. 그런데 설거지하며 힐끗 보니 40대는 아니다 싶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요란한 무늬의 머리 수건을 썼어도 그 나이대처럼은 안 보였어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 주방 이모는 난데없이 선글라스를 쓰더군요. 다 했으면 나가. 걸리적거려. 허스키한 목소리도 그렇고 아무튼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저는 주방을 나와 영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방에는 모닝커피를 드시러 오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노른자를 올린 새까만 커피 덕분에 정신도 들고 배도 부른다나요. 그리고 우리 다방에서는 특별한 핫케이크를 구웠는데 그게 인기였습니다. 핫케이크라는 걸 처음 본 저는 홀서빙하는 동갑내기 영애한테 물어봤어요. 저 넓적하고 둥근 빵은 뭐야? 달게 생겼는데? 처음 봤지? 저거 핫케이크라는 건데 주방 이모가 일본에서 배워온 거래. 커피 시키면 같이 나가. 일본? 주방 이모 일본 유학파야. 거기 가서 빵 배웠다나 뭐래나? 중간에 집이 망해서 공부하다 말고 왔대. 빵 냄새 끝내주지? 이따 아침 장사 끝나면 남은 거 주실 거야. 근데 기대는 하지 마. 보통은 다 나가고 없으니까. 그 시절 일본 유학이라니 보통 분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핫케이크 구우랴, 커피 타랴. 주방 이모는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도 눈치껏 움직였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자 홀의 직원들 몫에 핫케이크와 커피가 차려졌어요. 이게 웬 횡재냐며 채영과 영애가 놀라더군요. 처음 먹어보는 서양 널쩍빵의 맛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죠. 나팔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사장님이 나와 계셨어요. DJ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채영과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김구나, 이리 와봐. 여기 멘트 좀 해봐. 네, 사장님. 저는 적어준 대로 멘트를 시작했어요. 순발력을 발휘해 이름도 왕미남으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핸섬 DJ 왕미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휘다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 DJ 데뷔 기념 첫 곡 들려드릴게요. 우리 휘다방의 상징 행운목 옆 좌석에서 성냥을 예쁘게 쌓고 있는 생머리 아가씨의 신청곡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으로 미남 DJ의 음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멘트에 심취해 진짜 DJ가 된 것처럼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장님을 비롯한 다방 직원들, 손님들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많이 이상했어요? 탈락입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났어. 귀를 완전히 홀리는군. 최군, 어떤가? 자네 뒤를 이을만 하겠어? 저보다 더 잘하겠는데요. 사장님 동방석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남아, 너 나 제대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냐? 큰일 났네. 밥줄 빼앗기게 생겼다. 그때부터 저는 미남 DJ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다방은 다른 유명 다방에 비해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DJ로 나선 뒤부터 여성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제 얼굴과 목소리에 반했다는 여성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방은 연일 만석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익숙한 얼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집 딸, 사촌 명숙이었죠.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아닌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자랐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은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진 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명숙이는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며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작은 엄마가 보낸 편지야. 전화도 주셨어. 꼭 전해달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 이런 용건이라면 찾아오지 마. 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명숙이에게 주었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잘 계시지? 안부 전해드리고 이 돈으로 소고기 끊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엄마 편지 같은 거 갖고 오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빠 다른 사람 같아. 일은 할만해? 그냥 그래. 큰아버지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마. 그냥 남의 집 가정교사한다고 전해. 알았지? 명숙이는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영업이 끝난 뒤 잘 준비를 하는 제게 주방 이모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밀더군요. 낮에 제가 찢었던 편지였어요.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여놓았더군요. 어머니 편지인가 본데 안 볼 거야? 너 그러다 후회한다. 저는 화를 벌컥 냈어요.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에요. 이리 줘요. 찢어버리게. 됐다 됐어. 내가 버릴게. 이리 내요. 왜 남의 편지에 마음대로 손대요? 버렸으면 끝이지 뭘 그래. 그때 누군가 불 꺼진 다방의 문을 두드리더군요. 주방 이모가 영업 끝났다고 소리치는데 노크는 계속 이어졌어요. 여성분이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업이 끝나도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분인가 싶었어요. 이미 통금 시간은 지나 있었죠. 주방 이모가 혀를 끌끌 차더니 문을 열고 나갔더군요. 저를 만나고 싶다며 울고불고 하는 손님을 잘 달래서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통금 시간이 지나 내쫓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날 새벽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를 수 없었어요. 자고 있는 저를 머리가 길고 얼굴이 하얀 손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다방에 출근 도장을 찍는 분이었습니다. 아이 손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세요. 미남씨 자는 모습이 너무 근사하네요. 나 매일 밤 미남씨 꿈꿔요. 알아요? 아이 당장 나가주세요. 미남씨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네? 저기요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말려도 그 손님은 막무가내였어요. 제 옆에 누우려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기겁을 하고 일어나 팬티 바람으로 다방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2층 주방 이모의 숙소에 올라갔습니다. 그 손님이 문을 열어놓고 나와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모, 아이 그 손님 나한테 다시 왔어요. 좀 말려줘요. 벌컥 방문이 열리고 주방 이모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한 화장, 요란한 머리수건을 벗으니 주방 이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팬티 바람으로 올라와도 되는 거야? 그녀는 제게 이불을 던지더군요. 저는 이불을 몸에 싸매고 다시 말했어요. 아이 그 손님이 벗고 덤비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요? 그녀는 피식 웃더니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더군요. 다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새벽이 밝아왔어요. 통금이 풀리고 저는 그 손님이 다방 밖으로 나가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는 올라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다방으로 내려가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잠은 완전히 달아나 있었습니다. 대신 위층 방에서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외국어로 쓰인 제과 제빵책들, 그 사이에 놓인 액자 속 소녀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액자에는 고등학교 졸업 연도와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주방 이모의 정체가. 사실 궁금한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앳된 얼굴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시퍼런색, 짙은 화장을 지운 눈이 특히나 예뻤어요. 사슴같이 큰 눈, 아담하고 귀여운 코, 어깨에 닿은 수많은 머리카락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왜 갑자기 마음을 빼앗겼는지 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문득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멀쩡히 눈에 보이는 커피 가루를 엉뚱한 곳에 치웠어요.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모 미남이에요. 아니 진호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커피 가루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 여자가 가져간 것 같아요. 벌컥 문이 열렸어요. 역시나 아까 제가 본 그 얼굴로 나오더군요.
미치게 반가웠습니다. 뭐가 없어져? 김미경 씨,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나이는 왜 속였어요? 내가 몇 살인 게 김군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보다 커피가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그 여자가 가져갔어? 그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계단을 뛰쳐내려가더군요. 저도 따라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당황한 모습으로 커피를 찾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에 두고 올라갔는데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꼭 여기에 뒀는데. 이거 찾아요? 저는 엉뚱한 곳에 두었던 커피 알자루를 들어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꿀밤을 때리려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거 알아요? 뭘 알아? 맨 얼굴이 훨씬 예쁜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며 타박하는 그녀의 손을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나이를 숨겼냐고 물었죠. 그녀의 나이는 30이었어요. 저와는 8살 차이가 나더군요. 당황해하는 그녀에게 저는 남녀가 좋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게 까분다고 자꾸 이러면 사장님한테 일러 잘리게 하겠다고 화를 내더군요. 허튼 수작 말라는 서슬퍼런 미경 씨의 말에 저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제 관심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한번 반해버린 미경 씨에 대한 마음은 쉽게 식지 않았어요. 음악 다방엔 연일 사람들이 미어터졌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그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녀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우리는 종종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죠. 저는 가끔 그녀만 알 수 있게 암호처럼 신청곡을 보냈어요. 비오는 화요일, 우리 희다방을 찾아주신 스폰서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리는 빗소리처럼 분위기 있는 곡 하나 보내드릴까 합니다. 홀에 계신 무명씨가 이상훈의 빗속을 둘이서를 신청하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단 한 사람, 그녀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 예쁜 얼굴 나한테만 보여줘요. 보고 있어도 그리운 당신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LP판을 틀고 노래가 흘러나오면 저는 슬쩍 주방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제 쪽을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러나 영업이 끝나면 제가 말이라도 시킬까봐 2층으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속하게 시간은 흘러갔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 저는 홀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습기 찬 홀 내부가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배우가 되겠다고 집을 나와서는 음악 다방에서 DJ를 하고 있는 제 처지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게다가 좋아하는 여자는 차갑기만 하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찾는데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저는 또 손님인가 싶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그녀, 미경 씨였습니다. 미스터 김, 자고 있어? 아니요, 아직이요.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밀가루 봉지를 잘 안 묶어 놓은 것 같아서 비가 와서 습기 찰까봐. 저는 못 들은 척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주방에서 부시럭거리다 나오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문단속 잘하라고 말하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미스터 김, 그녀가 저를 부르더군요. 왜요? 뻥 사연 있는 것 좀 그만해. 닭살 돋아 죽겠어.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차림이 아니었어요. 화장을 지운 맨 얼굴에 나팔 바지와 긴 머리로 멋을 부렸더군요. 너무 예뻤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그 어두운 홀에 우리 둘만의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내가 그러는 거 정말 싫기만 했어요. 그걸 꼭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해? 싫었냐고요. 말해주세요. 그럼 당장 그만둘게요. 뭘 그만두는데? 사연 보내는 것도 여기서 일하는 것도 다 때려치우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 뭐해요? 영화 배우 하겠다고 집 나와서 이러고 사는 것도 우습고 미경 씨는 날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원망스럽네요 전부 다. 미경 씨는 말없이 주방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내오더군요. 우리는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꺼냈어요. 왜 그렇게 진한 화장을 하고 다녀요? 순하고 예쁜 얼굴 다 가려지게. 부모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순하고 착해 보여 뭐했어. 괜히 수작 부리는 놈들만 많고 골치만 아프지. 봐, 괜히 맨 얼굴 보였다가 미스터 김이 나 귀찮게 하잖아. 미안해요. 귀찮게 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미경 씨는 피식 웃더니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홀로 대신 어머니를 둔 장녀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갔지만 친가 쪽에서 다 빼앗아가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빵을 배우러 일본에 가 있을 때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가난한 집에 빚이 생기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귀국하라는 전보가 왔지만 귀국 시기를 미루다가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 있었고 어린 동생들은 사장님 댁에 맡겨졌다는 이야기였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찢었던 어머니 편지였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 괜히 나처럼 고집 부리다가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가 보낸 편지 맞지? 이걸 안 버리고 여태 갖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글자를 몰라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편지도 못 쓰셨어. 큰딸한테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눈 감은 엄마 생각나니까 이 편지 버릴 수 없더라. 잘 읽어봐. 못 읽겠어요, 난. 내가 읽어줄까? 전 편지를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뜻밖의 임신을 하셨고 동생을 낳으셨어요. 동생의 아버지는 미군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큰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백인 남편과 함께 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몇 년 뒤 어머니는 홀로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며 사시는지 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도 어미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우리 진우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어미도 어미라고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네가 떠오르는구나. 오늘은 하루 종일 깻잎을 땄다. 어미가 해준 깻잎 김치를 좋아하던 어린 아들. 그 아들이 다 크도록 어미는 주지도 못할 깻잎 김치를 담그고 또 담갔다. 다 먹지 못해 버려도 또 담그고 너를 그리고 기다렸어. 진호야, 우리 아들 진호야. 언제 마음 놓고 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너를 만날 수 있다면 사무치는 마음 내려놓고 서럽게 울지 않고 너를 맞이하고 싶구나. 내 앞에서 얼마든지 발버둥 치고 악을 써도 괜찮다. 네가 그럴 수 있도록 어미는 울지 않으련다. 울 자격도 없는 어미지만 보고 싶은 내 아들 진호야. 나를 마음껏 미워하고 탓해도 좋으니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강건하여라 진호야. 아프지 말거라 진호야. 미경 씨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미군 부대 안에서 가수로 활동했다고 들었어요.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죠.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 대한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공부 잘하는 큰집 사촌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겉도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어쩌면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건 핑계였고 그 집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밀려드는 감정에 서럽게 우는 저를 미경 씨가 안아주더군요. 참 따뜻하고 포근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밤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 다방 사람들 모르게 저희의 비밀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홀 영업이 끝나면 우리는 2층에 올라가 둘만의 세상 속에 살았어요.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녀가 사랑스러웠어요. 미경 씨가 험한 일을 하는 꼴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거 드는 것부터 힘써야 하는 주방 일은 전부 제가 다 했어요. 홀서빙하던 영애는 눈치가 아주 빨랐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도록 설득했어요. 동생들과의 앞일을 걱정하는 그녀에게 저는 미래를 약속하며 걱정 말라 다독였고요. 미경 씨와 동생들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밥벌이를 해야 할지 그게 큰 고민이었어요. 배우의 꿈은 당연히 미뤄놓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아 마음은 더 무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미경 씨와 저를 불러놓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2층 살림집에 우리 식구가 들어와야겠어. 미경아, 힘들어도 동생들이랑 다 같이 모여 살자. 지금은 도리가 없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크게 하던 옷장사가 망해 사시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6 식구가 작은 방 하나, 그보다 좁은 거실 하나인 위층 살림집에 모여 살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홀 숙식을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이 이곳에서 지내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생각지 마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저 사실 미경 씨 많이 사랑합니다. 실은 지금 저희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경 씨는 귀까지 빨개져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사장님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희 둘을 바라보셨죠. 저 미경 씨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둘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미경 씨의 고개는 땅에 붙을 지경이었어요. 사장님은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간신히 이해가 되시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파주에서 부추 농사를 짓고 계세요. 거기 가서 미경 씨와 신혼살림 차리고 싶습니다. 동생들도 제가 데리고 갈게요. 처제 처남 남은 공부도 제가 시키고 싶고요. 제 말에 미경 씨는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장님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으셨지만 남자로서 제 용기와 결단을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DJ를 새로 구할 때까지만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경 씨에게 실반지 하나를 내밀며 청혼을 했어요. 꼭 결혼식을 올리고 군대에 다녀오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곁에 가서 농사 짓겠다는 것도 데리고 살며 처제 처남 공부시키겠다는 것도 미경 씨와 한마디 상의 없이 나온 얘기였어요. 그녀가 다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사실 당신 어머니 뵈었어요. 일전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우리 만나기도 전에. 뭐라고? 당신도 못 봤는데 그냥 가시게 하는 게 마음 아파서 요 앞에서 칼국수 한 그릇 사드렸는데 너무 곱고 좋은 분이셨어요. 나 이런 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저는 뜻밖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보았어요. 청혼 받아드릴게요. 군대 걱정 말고 다녀와요. 얌전히 기다릴게요.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미경 씨를 번쩍 안아들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DJ도 새로 구하고 다방에서의 삶을 다 접고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충무로에서 알고 지내던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크랭크인하는 영화에서 뒷골목 건달, 우두머리 역할로 유명 감독이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찾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이 꼭 저 같다며 감독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했어요. 그리고 배우 생각은 접었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미경 씨가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쪽으로 더는 미련 없다고 앞으로 열심히 살 일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열병은 젊은 날의 칙이라고 생각하자 마음먹은 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종로를 떠나 파주에 자리를 잡았어요.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DJ에서 모은 돈을 아내에게 다 주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크게 일궈 사람도 여럿 부렸고 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참 잘 모셔주어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대 후 아내는 큰 아이를 가졌고 그때 제게 농기계 관련 일을 권해 그 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이날 이때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빵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내 덕분에 집에서 자주 빵 냄새가 풍겼어요. 며느리의 빵을 참 좋아하던 어머니는 남은 평생을 저희와 함께 사시다 10년 전에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계실 때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 곁에 가 계시겠지요. 하늘에서 편안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시니어 모델이라는 또 다른 길이 열렸고 저는 또 이 사람의 축하와 응원을 받네요. 지나온 길을 생각해보면 참 복받은 삶이었다 싶어요. 그 복 한가운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첫 모델료를 받으면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남은 여생 미경 씨와 지금까지처럼 오손도손 잘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